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33회 기출문제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34회 문제 1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지금 현재 그 지도상에서 보시면 말이죠. 황해도 봉산 지탑리,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제주 고산리, 서울 암사동에서 어느 시대요? 신석기죠. 바로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사회의 모습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철기죠. 2번 청동기죠. 고인돌. 3번 삼한시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경은. 그 다음에 4번 철기시대죠. 거푸집을 지정해서 세영동검을 제하겠다. 그렇지, 이거는 철기시대입니다. 5번 가락바퀴, 뼈바늘, 자주 나오는 단어죠.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시대 때에 뭘 의미하냐면은 직조, 원시적이지만 수공업도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번이 신석기 시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죠. 가 나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거왕 한해 침략에 맞서다 그랬습니다. 우거왕이라면은 단군조선인가요? 이만조선인가요? 이만조선이죠. 이 고조선의 그 연대표 좀 잠깐 보고 갑시다. BC 2333년에 건국이 돼서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무제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한상훈이 성립되죠. 이제 멸망하고 나서 반으로 나눴을 때 기준이 기원전 194년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단군조선 시대가 되고요. 그죠? 여기는 위만조선 시대가 됩니다. 위만이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 누구였죠?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성립시킨 것이 기원전 194년이었거든요. 준왕이 이제 밑으로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와서 한강 쪽에 내려와 가지고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그 한이 몇 개가 나오더라? 3개가 나와서 삼한이라 한다. 이런 얘기했죠. 한편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우거왕입니다. 위만의 손자로 알려져 있어요.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거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만조선이에요. 1번 보겠습니다. 임신석이석 신라죠. 2번 관산성 전투는 백제하고 신라하고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백제 성왕이 신라 친왕에 죽었죠. 3번은 신라 하대죠. 장보고의 청해진입니다. 흥덕왕대 때입니다. 5번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4번 칠지도니까 5번 위만 집권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을 조사한다. 위만조선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5번이 여기에 당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죠.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초기 국가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인 특징을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가번은 을력, 은나라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연고가 나옵니다. 부여. 자, 나번 자료는 책화가 나와 있어요. 책화. 그렇죠? 시족의 생활 구역입니다. 동해죠. 그럼 부여와 동해에 대한 문제거든요. 기억. 1번입니다. 1번 사출도 부여 맞죠? 2번 단궁, 과하마, 반어피 동해의 특산물이죠. 3번 제가회의 고구려죠. 4번 범금 8조, 8조법을 얘기하는 8조 법금을 얘기하는 거죠. 범금 8조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죠. 그 다음에 5번의 소도 삼한입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시대에 특징적인 사례, 단어, 용어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나라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 그림은 이 나라의 시조 이진아시아. 이진아시왕이 누구냐면은 대가야의 시조예요. 대가야. 이진아시왕. 그리고 이제 그 금강가의 시조는 누구죠? 바로 김수로왕이 되겠죠. 김수로왕. 그러면 이 문제는 대가야에 대한 문제를 고르는 겁니다. 1번은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죠.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2번은 가야의 철갑입니다. 그러니까 철제했던 그 갑옷이죠. 갑옷. 철제 갑옷과 투구, 모자, 투구를 얘기합니다. 3번은 호우명 그릇이죠.
고구려하고 신라 관계를 보여주는 4번은 그 석수라고 읽거든요. 석수. 진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령왕릉 입구에 이제 안에 들어간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죠. 5번은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입니다. 이건 벽화가 아니라고 했죠. 부장품입니다. 가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밑줄친 그 왕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왕은 18살의 왕이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을 했다.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 광개토왕이죠. 그래서 광개토왕에 대한 얘기고요. 광개토왕 비문이에요. 그게. 그렇죠? 1번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건 누구죠? 427년 장수왕이죠. 고구려 남진책입니다. 2번 4세기 초 미천왕입니다. 미천왕. 3번 이거는 4세기 후반의 소수임왕이죠. 불교수용. 이걸 뭐 앞에 해차에서도 지금 매 해차마다 나와 있죠. 31, 32, 33, 34에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당의 침략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그랬죠. 이거는 고구려 연개송래 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쌓았지만은 당의 침략을 받았죠. 총 3번에 걸친 침략이 있었는데 그중에 1차만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645년 양만춘 안시성 혈전이었습니다. 5번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외를 격퇴했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신라 이때 왕이 누구야? 내무랑이죠. 내무랑이 외구의 침략을 받아서 고구려의 군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왕이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외구를 격퇴하고 내칭임에 낙동강하구로 내려와서 금강가야의 세력 위축에 영향을 주죠. 그 금강가야 세력이 대가야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는 532년에 신라 법흥왕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도 고대국과 못지않게 발전했습니다마는 나중에 562년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을 했었습니다. 이 관계였죠. 5번이 광개토왕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자는 총지, 아버지는 원효, 어머니는 요속공주. 누구예요? 설총이죠. 육두품. 화왕계를 그 신문왕에게 올렸다는 화왕계입니다. 국왕의 도덕정치, 또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꽃을 의인화해가지고 화왕, 꽃의 왕이다 해서 꽃을 여기서는 왕으로 그 다음에 장미꽃과 할미꽃을 집어넣어가지고 왕이 장미꽃이 왕에게 가서 살랑살랑 했더니 왕이 넘어가더라. 그때 할미꽃이 왕이라고 사리가 분별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그때 왕이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계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화왕계입니다. 설총입니다. 1번 화랑세기 김대문이죠. 김대문은 주의하실 것이 육두품이 아니라 진골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교 문장가 그럼 누굴 내겠습니까? 설총이거든요. 설총. 그죠? 설총. 강수입니다. 미안합니다. 설총이나 강수. 거기에 청방인문표라고 있죠. 청방인문표 말고 강수 그러면 또 뭐가 기억나시냐면은 답, 서린귀서. 서린귀에게 보냈던 답장 편지입니다. 나당전쟁 때. 그 다음에 청방인문서가 있죠. 청방인문표. 청방인문표. 인문은 김인문이에요. 김인문. 이 김인문이가 당나라에 인질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질로 가 있는 김인문이를 석방해달라는 요청 글입니다. 이걸 청방인문표예요. 외교 문장가에서 누구? 강수. 강수를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왕오천 축국전. 해초죠. 인도의 오천 축국을 다녀와 쓴 기획문입니다. 4번 해동고승전 누구죠? 각훈. 고려 후기 때 각훈 나오죠. 해동고승전. 5번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설총이죠. 이두를 정리했던 그리고 화왕계를 썼던 설총입니다.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지금 답사 지역에 가지고요. 지금 공산성이 나와 있고 송산리 고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공주죠, 공주. 공주 공산성. 그다음에 옆에 있는 강이 금강입니다. 공주 금강이에요. 그리고 송산리 고분, 무령왕릉이 있는 그쪽입니다. 2일차 해가지고 밑에는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이거는 부여죠, 부여. 공주와 부여에 대한 지역입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가번에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령왕릉이죠.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있죠.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삼국시 때 왕의 주인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자, 니은. 가번에 목탑 양식을 계승한 미륵사지 석탑. 이건 미륵사지 석탑은 익산이 있습니다. 익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죠. 이건 이제 최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새로 등재가 된 공주 부여 익산 백제 역사 유적 지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납은 국보로 지정된 금동대양로가 출토했다.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불교와 도교가 같이 가미가 된 색채 가미가 됐던 백제 금동 대양로입니다. 리을. 고구려에서 남한 원조가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이건 한성이죠. 백제 초기 한성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의 문서를 제작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933년 일본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됐다. 뭔가요? 민정문서죠. 정창원 문서라고 합니다. 통일신라죠. 1번 조선 후기죠. 이 문장 많이 나오죠. 그대로 나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2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2세기 후반 고구려 고국천왕 을파소. 3번 동시전. 경주 동쪽 시장 동시를 관할하는 감독 관청을 뭐라고 그래요? 동시전. 어디에 이게? 신라죠, 신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자 고구마. 이 문장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선 후기입니다. 구황작물인가요? 감자는 헌종대 때 청, 고구마는 영조 때 조엄, 일본에서 가져왔습니다. 조엄이라는 사람이 구황작물이에요. 5번 농사직설. 세종대 때 조선 세종대 15세기 가장 오래된 농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서가 되겠습니다. 2번이 신라에 대한 바른 경제생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3점으로 배점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 1점 정도. 쉽죠? 자, 9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화에서의 가는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풍월도, 국선도, 김유신 등 이런 출신들 나와 있습니다. 화랑도죠. 화랑도, 화백, 골품제도도 신라 골품제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국학 내에 설치됐다. 국립대학 안에 설치됐습니까? 화랑도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국립대학입니다. 국학은. 국학 안에 설치된 그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건 있었어요. 신라대 원성왕대 때. 두 번째, 경당은 고구려의 평민자재 교육기관입니다. 지방 사립교육기관이었죠. 장수왕대 평양천도 이후에 설치가 된 거고요. 3번, 진흥왕대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됐자. 이거죠. 화랑도입니다. 원래는 시족사회, 신석사회입니다. 원래는 시족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기인합니다. 이것이 6세기 진흥왕대 때의 원화라고 해서 이어집니다. 원화. 여자 중심의 단체입니다. 길쌈도 하고는 이런 단체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국가적인 대외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진흥왕대 때 뭘로 바꾸죠? 화랑도로 바꿉니다. 화랑도로 개편하는 거죠. 그래서 전사단체입니다. 글공무, 무술공무, 평민자재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4번. 이거는 4번은 뭐예요? 화백이죠. 5번은 1번 국립대학 국학 1번 나와 있는 그 국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도에 대한 얘기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흥왕 다음에 진지왕 나오죠. 진장 다음에 진평왕이 나옵니다. 그 진평왕대 때 화랑도에 세속 5개가 만들어져요. 세속 5개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 원광법사의 세속 5개를 얘기하는 거죠. 10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면 고구려하고 중국하고 전쟁입니다. 여수 전쟁이 있었고요. 자, 여당 전쟁이 있습니다. 여수 전쟁은 총 4차입니다. 4차. 여당 전쟁은 총 3차입니다. 그 중에 2차만 기억하시면 돼요. 2차.
이 중에 1차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2차가 612년에 살수대첩이에요. 누군가요? 을지문덕. 여기는 645년 안시성 혈전입니다. 누군가요? 양만춘. 지금 이걸 묻고 있습니다. 살수대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총 7번 다 고구려가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했지만 국력 쇠퇴로 이어지겠죠. 그것이 나중에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공격 때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디에 612년이니까 이거는 가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지? 가. 618년에 당나라 건국이 되고 안시성 혈전 전투 이거죠. 645년입니다. 사비성 함락은 백제 함락이고요. 백제 멸망이죠. 평양성 함락 668년 고구려 멸망이죠. 그리고 기벌포 전투 676년. 676년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675년 매소성 전투가 들어가야 돼요. 신라 삼국통일 과정에서 매소성 전투. 여기서 이제 연천입니다. 육군을 친 거고 기벌포 전투에서 해군을 친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했던 시점이 삼국통일이 완성된 시점이 아니고 나당전쟁에서 당을 몰아낸 시점이 삼국통일이 완성된 시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11번입니다.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자 여기에 개원필령 나와 있고요. 토황서 경문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예요? 최천이죠. 고운 최천. 12살에 당에 유학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빈공과에 급제를 해서 하급 관리 생활을 하다가 진성여왕대 기구해가지고 개혁 건의안을 올렸는데 잘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합천해인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선이 되었다, 뭐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번 이 인물이 활동한 시기가 신라 하대입니다. 건원중번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라고 그랬죠. 고려 성종대 때 철저입니다. 뒤에 동국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였습니다. 동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라는 얘기죠. 관료전이 지급됐다. 노급표. 이거는 신문왕대 때죠. 신문왕의 업적도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3번. 원종과 애노의 난 등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이거 신라 하대 때 나오죠. 수치체제 모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원종과 애노의 봉기. 묘청. 고려죠. 고려. 그죠? 고려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고려 인종대 때죠. 1135년이고요. 다섯 번째는 의상, 원효, 통일신라 때입니다. 신라 중대 때 얘기예요. 중대 때. 그래서 3번이 최천이 활동했던 신라 하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문화유산을 통해 본 밑에 발의 영광탑이 나와 있고요. 영광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의 돌사자상. 좀 우락부락하죠.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치미가 있습니다. 맨 위에 치미라고 치미. 치미. 이 치미는 그 치미의 크기를 가지고요. 우리가 건물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치미는 뭐냐면은 건물에서 이렇게 돼 있죠. 건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용마루라고 그래요. 용마루. 용마루. 이거를 뭐냐면 이거를 내림마루라고 그래요. 내림마루.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뭐냐면 이거는 추녀마루라고 해요. 추녀마루. 추녀마루 위에다가 잡상 있죠. 뭐 삼장법사, 손오공, 뭐 접팔계 등등 이런 잡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건물 주위에 안 좋은 사악한 기운을 떨쳐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미는 뭐냐? 치미는 여기에 건물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치미라고 그래요. 건물의 규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진에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규모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발해의 상경에서 출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이제 발해의 건물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발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겁니다. 자, 1번 선왕 이후, 선왕 이후에 10세기 선왕 이후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죠. 당나라가. 2번
육부 충인의 지혜 신부 유교식 명칭입니다. 3번 독자적 연호 나오죠. 인한, 대응, 건흥 뭐 이런 것들. 5번 발해 지방행정조직이죠. 5경 15부 62주. 그다음에 5번째 외사정은 통일신라의 지방감찰관입니다. 중앙에는 사정부가 있고 지방에는 뭐 외사정을 두는 거죠. 발해의 외사정에 사정부에 해당하는 감찰부에 해당하는 것이 중정대가 되겠습니다. 중정대. 뭐 고려의 의사대, 조선의 사헌부 뭐 이런 것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5번은 통일신라, 나머지는 발해가 되겠죠. 13번 가의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어떤 위치한 석성이다. 돌로 쌓은 성입니다. 완산주를 도읍 삼아 후삼국 중 한 나라를 세웠던 이 사람이 쌓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 후삼국의 누구예요? 지금 누구? 전주에 뭐 완산주에 후백제 누군가요? 견훤이죠. 견훤산성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견훤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은 누구예요? 진흥왕이죠. 2번은 궁예입니다. 양길은 북원, 원주죠. 북원의 도적이죠. 궁예고요. 그 다음에 궁예가 이제 양길의 부하에서 성년하죠. 양길의 딸과 혼인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양길을 몰아내고 강원도 쪽을 차지하고 경기도까지 세력을 펴서 개경에 있었던 송악의 세력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왕건 세력과 연합하는 거죠. 3번 신문왕대 때죠. 구서당 10정 신문왕입니다. 통일신라 신문왕의 업적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4번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해서 국제적 감각을 갖춥니다. 후당 5월은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후삼국 시대 아닙니까 지금? 후삼국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전이 통일신라고요. 이유가 어디죠? 고려가 나오는 거죠. 중국은 어디에 중국은? 5대 10국입니다. 이전에는 통일신라 때 당이죠. 이유는 송일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는 항상 같이 가요. 혼란기도 심지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5대 10국에 총 15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15개 나라에 지금 뭐가 있냐 했더니 거기 나와 있는 바로 후당, 5월 이런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적 감각도 갖추고 있는 거죠. 5번째는 궁예죠.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송악 땅은 왕건에게 주고 그리고 본인은 독자적 세력을 확보를 하려고 했지만은 철원을 옮긴 이후에 실정을 했죠. 실정. 그 실정이 결국은 왕건을 추대했던 그 홍유 신순념 등이 몰아내고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는 그런 과정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견훤에 대한 얘기니까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14번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제 고급 문제에서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제 감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자, 가는 해종대 때에 나와 있는 해종대 때. 그 다음에 나는 경종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국초, 우리의 고려시대 시대구분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중 고려의 국초의 사실로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했을 때 국초는 5대조예요. 태, 해, 정, 광, 경, 성, 목, 현, 덕, 정, 문 이렇게 나가죠. 태해, 정광, 경.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려의 뭐가 되는 거죠? 국초. 여기가 이제 고려의 문벌, 귀족, 사회가 되는 거죠. 국초와 문벌, 귀족, 사회.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번이 누구예요? 해종이 나와 있나요? 해종. 그 다음에 나가 경종이죠. 시정전십과. 해종대 왕규의 난이 터지잖아요. 왕규의 난. 이걸 진압하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정종이죠. 이거는 시정전십과 전국적인 규모로 처음으로 토지제도가 정비가 된 것이 시정전십과예요. 지금 그 내용이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거니까 1번 보겠습니다. 1번 5도 양계의 지방제도 확립. 고려 지방행정제도가 5도 양계죠. 누구 때 확립되냐면은 현종대 때입니다. 성, 목, 현. 목종, 현종이에요. 두 번째 흑창, 태조죠. 태조 여기입니다. 태조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비양건법, 과거제도, 광종대 때죠.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최초로 지방만 파견은 성종대 때입니다. 그죠? 이건 그 최숙로 28조에서 다는 아니지만 우선 12군데 목사를 파견한 거고. 그 다음에 국학 7제조 5번은 이건 예종대 때입니다. 한참 뒤에요. 숙종, 예종, 인종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종대 때에 이장음의 난, 묘청의 서경 촌도운동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종대, 결국 이거는 광종의 개혁정책, 광종의 업적을 묻는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5번 보시죠. 밑줄근 경제정책으로 오는 것은 의천의 해동 천태종 개창을 지원한 왕 고려 숙종입니다. 숙종대 때죠. 의천은 문종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왕자죠.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숙종대 때의 지금 경제정책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1번 보겠습니다. 외관. 바로 앞에 33회 문제 나왔죠. 외관. 부산 동래. 이거 조선시대 때 얘기입니다. 조선 태종대 때 외관을 두고 일본과 교역을 허용을 했습니다. 조선 태종대 때고요. 2번 공양왕대 때죠. 1391년 과전법. 3번 이건 공민왕이죠. 신돈 전민변종도감. 자, 4번 연분구등법. 조선 세종대 때입니다. 5번 해동통보, 해동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은병, 활구라고 하는 다 누구 때야? 고려 숙종대 때의 바로 화폐입니다. 물론 다양한 화폐가 나왔지만은 유통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16번입니다. 역사서, 가의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저기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1145년 인종대 때 편찬된 정사, 삼국에서 통일신라까지 삼국 사기가 되겠죠. 김부식, 기전체입니다. 1번, 이거는 실학자, 유득공, 발해고에 나온 얘기죠. 2번, 단군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삼국 사기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충렬왕대 때에 삼국 유사하고 1년.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충렬왕대 때 이승유에 뭐가 있었죠? 제왕 운기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가면은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그 다음에 동국, 여지, 승남, 여기에 단군신화가 수록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단군신화입니다. 3번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기전체 사서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 이거는 조선 왕조실록이죠. 왕조실록.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뭔가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삼국사기에 대한 얘기고요. 17번 가십시다. 다음 글을 쓴 승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자, 이 수심결 그리고 뭐 도노점수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진울이죠. 의천의 해동, 천태종, 교종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교단 간의 통합, 그리고 이제 천태종의 교리가 교관 겸수 치관, 무신정면위에 진울 나오죠. 조계종 나오죠.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의, 이건 교리의 통합이야. 교리. 교단이고 교리. 뭐가 더 완벽한 통합이라고 했죠? 교리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교리가 뭐냐면 정해쌍수, 그 다음에 도노 점수. 조계종 2대 종정, 진가국사 해심, 유불, 일치설,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 마련, 이렇게 해석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17번 진울입니다. 진울에 대한 얘기예요. 1번 무예가, 무예, 호박이었죠. 호박. 호박에다가 나무아미탑을 써서 발로 쿵쿵 차고 다녔습니다. 불교 대중화 누구죠? 원효죠. 2번 자장이죠. 선덕여대 자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천이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통합하는 의천의 해동 천태종입니다. 4번 수선사교사, 수선결사, 신앙결사 단체였죠. 불교계 청화운동, 수선결사. 어디에서?
전라남도 순천 송강사에서. 이건 이제 그 선종 중심의 신앙결사단체였고요. 교종 중심의 신앙결사단체는 전라남도 강진 만덕사의 요새라는 승려가 백년결사를 조직했었습니다. 5번 법화신앙 누구? 요새. 바로 지금 말씀드렸죠? 요새. 만덕사, 백년결사 다 요새입니다. 요새. 4번이 진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가해 군사조직이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 개경환도 멋지고 나오고 배중손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김통정에서 삼별처죠. 삼별처. 삼별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거는 고려의 지방군 주진군입니다. 5도의 군대를 주현군이라고 그랬죠. 5도 양계 그러잖아요. 양계 군대를 주진군이라고 그래요. 2번은 광군이죠. 광군. 어란대비 특수부대. 자, 3번 최치 정권의 군사적 기반. 뭐 삼별처뿐만 아니라 도방도 있죠. 개인 사병 집단 도방도 있었습니다. 4번은 이건 뭐예요? 이건 별무반이죠. 숙종대 윤관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숙종의 급사로 이루지 못하고 이어진 토벌은 숙종 다음에 예종대 때 이어진 토벌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북 구성이었죠. 이거를 그린 그림이 조선 후기 때 척경 입비도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5번 이거는 조선 시대 때 잡색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별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3번이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고려시대 때 왕의 이름들 보면은 묘호들 충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간섭기 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말해 볼까 그랬거든요. 원간섭기 때입니다. 1번 조선 중종대 풍기군수 주세붕 안양을 제사하게 세운 백운동선. 이게 이제 인종 명종대 가가지고 중종 인종 명종이죠. 명종대 이왕이 풍기군수로 가서 비왕의 건의로 사액서원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서원은 명칭은 백운동서원에서 소수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2번 서울이 규장과 검 이건 조선 후기 정조 때죠. 박제가 유득공, 그렇죠? 서호수, 서이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서울대 아닙니까? 세 번째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나오죠? 원나라 풍습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철폐하자라고 하는 이연종이라는 사람이 공민왕에게 건의를 했죠. 공민왕 개혁정시대 똑같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4번 호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태종대 때의 세계 지도입니다. 태종대 때 세계 지도. 동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였죠. 호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5번은 망이 망소의 봉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신정권 정중부 때예요.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도 그랬고요. 이 공주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이 된 사실이 있었죠. 그래서 고려 때 특수행정구역이 소멸되게 된 계기 그러면은 이 사건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간섭 때이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번이죠. 자, 세시풍속입니다. 어느 날이냐?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어디죠? 동지죠. 동지. 예? 동지입니다. 그러다 밤이 가장 길었다가 낮과 밤이 이제 같아집니다. 이게 춘분이에요. 춘분. 그 다음에 이제 낮이 이제 길어지는 이런 상으로 그런 이제 그 뭐죠? 어떤 절기가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동지 때의 음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들 기나긴 밤 동짓날 밤에 뭘 먹어요? 팥죽 끓여 먹죠. 팥죽. 너무 밤이 기니까 배고프니까 팥죽을 끓여 먹습니다. 이 팥죽은 말이죠.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벽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벽사. 안 좋은 기운을 내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팥죽을 끓여가지고 시골 같으면요. 마당에다 팥죽을 좀 뿌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범접하지 못하도록 퇴치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붉은색 자체가 그런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팥죽이고요. 송편은 언제 먹어요? 송편 1번. 추석 때 먹죠. 설날 송편 먹습니까? 물론 뭐 아무 때나 먹어도 됩니다. 굳이 뭐 명절이 아니어도 송편 먹는데 우리 세시풍습에 보면은 주요 송편은 추석에 먹는 거죠. 화전 많이 나오죠. 화전도 이것도 진달래꽃 얹어가지고 부치는 삼진날 먹잖아요. 삼진날. 오곡밥은 정월 대보름날 음력 1월 15일입니다.
수리치떡, 수리날, 수리날 단오죠. 음력 5월 5일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동짓날 먹는 음식이 되겠고요. 21번입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네 보니까 그죠? 김종서, 최윤덕 사군, 김종서 육진, 사군 육진 그리고 요 지역의 남쪽의 백성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3인 정책. 그 3인 정책이 한 민심 수습책, 토간제도. 좀 세종대 때예요, 세종대. 그럼 세종대 때라면 당연히 1번이죠. 훈민정음이죠. 2번 경국대전 반포, 3번 악학괴범, 성종대 때야. 2번과 3번은 성종이고요. 자, 규적법 4번 영조죠. 5번은 직전법. 이거는 세조 때에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뀐 거죠. 이게 성종대 때의 관수관급제. 그리고 명종대 때 녹봉 폐지, 녹봉제 직전 폐지죠. 녹봉제 실시. 이렇게 이제 토지제도가 변천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종대 때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팔도에 부목9년에 파견되는 이 사람, 그러니까 누구죠? 칠사가 뭐냐 해서 칠사, 7가지 해야 할 일입니다. 옆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수령칠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행정구역에 팔도, 부, 목, 9년, 면, 리, 통 이렇죠. 관찰사로 관찰사, 부윤, 목사, 군수, 현령 또는 현감 그렇죠. 자, 여기에 지방 장관들 수령 7사 7가지 일입니다. 여기는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면장, 이정, 통주 얘네들 싸잡아서 풍원이라고 그랬고요. 풍원은 지방의 양반들입니다. 수령과 풍원 사이에서 수령의 업무를 보좌했던 사람이 향리죠. 육방의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중앙이 육조체제로 업무가 분담이 됐을 때 지방도 6개로 나눠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담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수령의 직무예요. 2번이죠. 지방의 행정, 군사, 사법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죠? 1번하고 5번은 고려 때 향리입니다. 고려 향리고요. 3번은 육조 직계제가 실시가 되면서 권한이 약화된 거 보겠어요. 의정부겠죠. 그러니까 의정부하고 육조 직계제 항상 이런 시소 관계예요. 그죠? 4번 유양수의 우두머리로 향해서 선출됐다. 좌수나 별감을 얘기합니다. 유양수는 지방 양반들이 자치적으로 설치한 거죠. 대신 국가는 자치를 허용하고 좌수나 별감의 자식들을 중앙으로 인지로 끌어옵니다. 그 인지를 경절이라고 그래요. 서울에 경제소를 두고 또 지방의 각 도에는 가명이죠. 가명에는 영제소를 둬가지고 견진합니다. 영제소. 그래서 지방의 좌수나 별감의 자식을 영절이라 해서 영제소 끌어들이고 경제소에서는 경절이라고 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양소를 통해서 향촌 자치를 허용합니다마는 경제소, 영제소를 통해서 2중, 3중으로 견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2번이 조선의 향리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가가 지금 4대 사화 중에서 갑자사하고 나번이 가가 갑자사, 무호갑자, 기묘사 아시죠? 무호갑자는 연산군대, 기묘사화는 조광조, 중종대 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명종 즉위하자마자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터진 을사사화예요. 나번이 을사사화입니다. 소윤이 대윤을 친 거라고 그랬죠. 이 을사사화는 앞에 몇 회죠? 이게 33회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임꺽정에 난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사화와 을사사화 사이에 들어간 사건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연산군 다음에 누가 나오죠? 중종 나오죠.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물러가죠. 인종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명종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을 고르란 얘기입니다. 1번 인조반정은 1623년인데 인조반정은 명종 다음에 선조가 나오죠. 광해군 나오죠. 인조 나옵니다. 인조가 광해군을 칠 때
이때가 인조 반정이 나온 시기죠. 위훈삭제를 주장한 조광, 이건 뭐예요? 기묘사화입니다. 중종제 기묘사화에 들어가죠. 세 번째는 정렬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통일, 이거는 언제면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정렬이 모방 사건을 다른 말로 기축옥사라고도 그랬지. 기축년에 1589년입니다. 그래서 동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그랬어요. 효종이 죽자 자의 대비 조씨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정이다. 효종이 죽었을 때가 기예송이에요. 1659년.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가 갑인해송 1674년입니다. 이거는 인조 다음에 누구죠? 효종 다음에 현종제 때 예송 논쟁 나오는 겁니다. 예송 논쟁. 그 다음에 사림이 동인과 서인을 나눈 것은 선조 때죠. 이조 전랑직 문제를 놓고 나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24번 봅시다. 가라의 문화유산을 제작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자, 가가 고려 청자였고 상감 청자죠. 나번은 가야톡입니다. 가야톡이. 그 다음에 다는 분청사기예요. 15세기 때. 분청사기. 라는 청화백자입니다. 백자에다가 청색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변한 것은 가야톡이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고려청자죠. 그 다음에 15세기 분청사기죠. 그 다음에 청화백자, 이런 순서입니다. 이 도자기 변청 과정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각 시기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건 이제 내용상 보면은 이게 양안입니다.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대장을 뭘 한다? 양안이다. 토지 조사 사업을 뭐라고 그래요? 양전 사업이라고 그래요. 원래 20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럽니다. 양전 사업의 결과 작성했던 토지 장부를 뭐라 하죠? 양안이다. 양안이죠. 양안. 특히 이건 보면은 대한제국 때 양전 사업 실시에서 발행한 지계라고 하는 것도 있죠. 지계. 최초의 근대적인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한제국 때 얘기고요. 자, 1번 기억 보겠습니다. 대한제국 때 처음으로 작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도 있었어요. 양전 사업은. 니은 20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죠. 원칙이 그렇습니다. 디귿 조세 부과의 근거로 세금을 걷어들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을 지계 아문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하였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지계를 얘기합니다. 지계. 지계. 이거 앞에서 나왔었죠. 지계.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예요. 이거는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의 양전 사업의 결과 작성했던 토지 장부, 지계를 이야기하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지계가 아니라 뭐예요? 양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양안이죠. 토지 측량에서 기록한 대장이라고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라고 나온 게 아니라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는 지계가 되지만은 이거는 양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4에 25번까지 정리하고요. 26번, 26번 이후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